김경남 문학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계속해서 작가 이상에 대한 작품들을 낭독해드리고 있는데요. 한 번쯤은 좀 정리해서 이상에 대한 정보, 작품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는 것도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정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검색해보면 다 나오겠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눈으로 찾아보는 건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서 찾은 자료로 잘 편집해서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들으면 훨씬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작가 이상의 본명은 김혜경이며 본관이 강릉 김씨입니다. 1910년 9월 23일 서울에서 출생하여 1937년 4월 17일 일본 도쿄에서 폐결핵으로 요절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시인, 작가, 소설가, 수필가, 건축가, 동화 작가로 초현실주의적 시인이며 일제강점기 한국의 대표적인 근대 작가이며 아방가르드 문학가, 모더니즘 작가입니다. 이상의 작품들을 모두 한번 정리해보면요. 이상은 생전에 시 56편, 소설 16편, 수필 35편, 동화도 한 편 있습니다. 작품 수로 보면 당대의 다른 작가들과 비교해서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죠. 하지만 21살에 정식으로 작품을 발표하고 28살에 폐결핵으로 요절한 점을 고려한다면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이상이 처음 각혈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1930년도 이때의 시기와 첫 작품이었던 12월 12일을 발표한 시기가 같은 것을 보면요. 이것은 그가 자신의 몸의 모든 에너지를 글쓰기로 소진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점에서 그의 글쓰기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론가 김윤식 교수에 의하면 소설 동해는 날개 종생기와 더불어서 이상소설의 연애소설 3부작이라고 평가되는 작품입니다. 이 세 소설은 모두 남녀관계를 다루고 있는데요. 날개는 결혼생활을 다루고, 종생기는 결혼 파탄을 다루고, 동해는 결혼을 앞둔 남녀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설 동해 속에는 작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보면요. 촉각, 패배시작, 거린 반대, 주마 가편, 명시, 텍스트, 전질입니다. 소설 동해 속에서는요. 이상이 한 여인에 대한 심정을 관념이나 감정이 아니라 감각, 특히 촉각, 시각, 미각 등에 의해서 전개한다는 점이 좀 특별하죠. 그래서 오늘 낭독해드릴 동해는 1937년 2월 이상이 일본에 체류하면서 잡지 조강에 발표한 단편소설입니다. 작가 이상이 생존해 있던 시절에 발표된 마지막 소설이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인 동해라는 말은요. 이상의 수필 행복이라는 글의 한 대목,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아니야, 나는 지금 나만을 사랑할 동정을 찾고 있지. 한 남자 혹 두 남자를 사랑한 일이 있는 여자를 나는 사랑할 수 없어. 왜? 그럼 나더러 먹다 남은 형해에 만족하란 말이람? 이라는 구절을 패러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영민 교수는요. 동정과 형해를 줄여서 새로운 단어 동해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굳이 그 의미를 규정한다면요. 동해, 아이동자, 해골 할 때 해자해서 아이의 해골이 아니라 처녀의 잔해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겠다고 합니다. 소설 동해의 이야기는요. 하루 동안에 이루어진 아주 간단한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각각 6개의 소제목에 따라서 각 단락의 서사 내용이나
텍스트적 성격의 변화를 드러냅니다. 이 작품의 중심에는 작중화자, 1인칭 서술자를 겸하고 있는 나라는 인물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것은 임이라고 불리는 한 여성과 나와 내 친구 윤 사이에서 벌어지는 고개에 가까운 애정 편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임이라는 한 소녀가 문제가 되겠죠.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보면요. 친구 윤의 전 부인이었던 임과 다시 결혼한 주인공 나는 그녀의 남자 관계를 의심하며 복수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 복수의 방법을 선택하려는 가운데 생기는 갈등과 사건들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도 다른 작품 속의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이상은 임을 창부의 기질을 가진 여성으로 표현합니다. 그럼 결국 주인공 나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무엇인지 이제 소설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준비하시느라고 종일 고생하셨을 텐데 낭독 들으시면서 편하게 한 잠 주무시는 여유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동해 이상 1937년 2월 잡지 조강의 발표. 촉각. 촉각이 이런 전경을 도해한다. 유구한 세월에서 눈뜨니 보자. 나는 교회에 정건한 한 방에 누워 자급자족하고 있다. 눈을 들러 방을 살피면 방은 추억처럼 착석한다. 또 창이 어둑어둑하다. 불언간 나는 굳이 지킬 한 개 슈트케이스를 발견하고 놀라야 한다. 계속하여 그 슈트케이스 곁에 하초처럼 놓여있는 한 젊은 여인도 발견한다. 나는 실없이 의아하기도 해서 좀 쳐다보면 각시가 방긋이 웃는 것이 아니냐. 하하, 이것은 기억에 있다. 내가 열심으로 연구한다. 누가 저 새학씨를 사랑하던가. 연구 중에는 저게 새벽일까? 그럼 저 몸일까? 부터 이런 소리를 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하더니 또 방긋이 웃고 부시시 5월 철에 맞는 치마 저고리 소리를 내면서 슈트케이스를 열고 그 속에서 서슬이 퍼런 칼을 한 자루만 꺼낸다. 이런 경우에 내가 놀라는 빛을 보이거나 했다가는 뒷갈망하기가 좀 어렵다. 반사적으로 그냥 손이 목을 눌렀다 놓았다 하면서 제법 천연스럽게 님제는 자객입니까요? 서툴은 서도 사투리다. 얼굴이 더 깨끗해지면서 가느다랗게 잠시 웃더니 그것은 또 언제 갖다 놓았던 것인지 내 머리맡에서 나스미 캉을 집어다가 그 칼로 싸각싸각 깎는다. 요것 봐라. 내 입안으로 침이 쫘르르 돌더니 불현듯이 농담이 하고 싶어 죽겠다. 가시네요. 날 좀 보이소. 낙한 결혼할란기요. 맹소 되나? 되제? 또 융이 날로 패야 주무. 내사 고마 맞아 주울란다. 그럼 니등 웰란가? 에? 우리들이 맛있게 먹었다. 시간은 분명히 밤이 쏟아져 들어온다. 손으로 손을 잡고 밤이 오지 않고는
결혼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탄식한다. 기대하지 않은 간지러운 경험이다. 낄낄낄낄 웃었으면 좋겠는데. 결혼하면 무엇하나. 나 따위가 생각해서 알 일이 되나. 그러나 재미있는 일이로다. 밤이지요? 아니야. 왜 밤인데? 우습다. 밤인데 그러네.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밤이에요. 그럼 뭐 결혼해야 하게? 그럼요. 결혼하면 나는 이미를 미워한다. 윤. 이미는 지금 윤한테서 오는 길이다. 윤이 내어 되었단다. 그래 보는 거다. 그런데 이미가 채 오해했다. 정말 그러는 줄 알고 울고 왔다. 에게 밤일세. 어떡하고 왔누? 그건 알아. 뭐 하세요? 그래도 제가 버리고 왔어요. 좋기? 그럼요. 절 모욕하지 마세요. 그러라. 일어나더니 나는 지금 이러한 의미를 좀 묘사해야겠는데 최소한도 그 차림이라도 알아둬야겠는데 이미 슈트케이스를 뒤집어 엎는다. 왜 저러노 하면서 보자니까 야단이다. 죄다 파헤치고 무엇인지 찾는 모양인데 무엇을 찾는지 알아야 나도 조력을 하지. 저렇게 방정만 떠니 낸들 손을 대일 수가 있나. 내버려 두었다가도 참다 못해서. 그럼 뭘 찾누? 반지. 원 세상에 반지는 또 무슨 반지인구. 결혼 반지. 오라. 결혼 반지렸다. 아이고, 어딜 갔누? 요게 어딜 갔을까? 결혼 반지를 잊어버리고 온 신부라는 것이 있을까? 가소롭다. 그러나 모르는 말이다. 라는 것이. 반지는 신랑이 준비하라는 것인데. 그래서 아주 아는 척하고. 그건 내 슈트케이스에 들어있는 게 원칙적으로 옳지. 슈트케이스 어딨어요? 없지. 나는 신부 손을 붙잡고. 이리 좀 와봐. 그러지 마세요. 놓으세요. 하는 것을 잘 달래서 왼손 무명지에다 털붓으로 쌍줄 반지를 그려주었다. 좋아한다. 아무것도 낑기운 것은 아닌데 제법 간질간질한 게 천연 반지 같단다. 천연 결혼하기 싫다. 트집을 잡아야겠기에. 몇 번? 한 번. 정말? 꼭. 이래도 안 되겠고 간발을 놓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고문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럼 윤 이외에 하나. 에이, 정말 하나예요. 말 마라. 둘. 잘한다. 셋. 잘한다. 넷. 잘한다. 다섯. 쏘가 넘어갔다. 밤은 왔다. 촛불을 켰다. 껐다. 즉 이런 가짜 반지는 탄로가 나기 쉬우니까 감춰야 하겠기에 꺼도 얼른 켰다.
밤이 오래 걸려서 밤이었다. 패배의 시작. 이런 전경은 어떨까? 내가 이발소에서 이발을 하는 중에 이발사는 낯익은 칼을 들고 내 수염 많이 난 턱을 지켜든다. 냄새는 자객입니까? 하고 싶지만 이런 소리를 여기 이발사를 보고도 막 한다는 것은 어쩐지 아내라는 존재를 시인하기 시작한 나로서 좀 양심에 안 된 일이 아닐까 한다. 싹둑 나스미 칸 2개 외에는 또 무엇이 채용이 되었던가. 암만 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무엇일까? 그러다가 유구한 세월에서 쫓겨나듯이 눈을 뜨면 거기는 이발소도 아무데도 아니고 신방이다. 나는 어쩌냐게 결혼했단다. 창으로 기웃거리면서 참새가 그렇게 의젓스럽게 싹둑거리는 것이다. 내 수염은 조금도 없어지진 않았고. 그러나 큰일 난 것이 하나 있다. 즉, 내 곁에 누워서 보통 아침잠을 자고 있어야 할 신부가 온데간데가 없다. 하하, 그럼 아까 내가 이발소 걸상에 누워있던 것이 그쪽이 아마 하다가도 또 이렇게까지 역력한 꿈이라는 것도 없을 줄 믿고 싶다. 썩었나 보다. 미친 것은 없다고 하지만 그동안의 원 세월은 얼마나 유구하게 흘렀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어저께 만난 윤이 만난 지가 바로 몇 해나 되는 것도 같아서 익살맞다. 이것은 한번 윤을 찾아가서 물어보아야 알 일이 아닐까. 즉 내가 자네를 만난 것이 어제 같은데 실로 몇 해나 된 새음인가. 필시 내가 이미와 어쩌냐게 결혼한 것 같은 착각이 있는데 그것도 다 허망된 일이었다. 이렇게. 그러나 다음 순간 일은 더 커졌다. 신부가 호련히 나타난다. 5월 철로 치면 좀 더럽지나 않을까 싶은 양장으로 차렸다. 이런 이미와는 나는 면식이 없는 것이다. 그나 그뿐인가 단발이다. 혹 이는 딴 아낙네가 아닌지 모르겠다. 단발 양장의 이미란 내 친근에는 없는데 그럼 이렇게 서슴지 않고 내 방으로 들어올 줄 아는 남이란 나와 어떤 악연일까. 가시네는 손을 톡톡 털더니 갖다 버렸지. 이렇다면 이미에는 틀림없나 보니 안심하기로 하고. 뭘? 입고 온 거. 입고 온 거? 입고 온 게 치마 저고리지 뭐예요? 그건 어째 내다 버렸다는 거야?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게 그거라니? 아, 참. 그게 바로 그거라니까 그래. 초가을 옷이 늦은 봄옷과 비슷하렸다. 이미 말을 가량 신용하기로 하고 이미가 단 한 번 윤에게 가만히 있자. 나는 잠시 내 신세에 대해서 성명해야 할 것 같다. 나는 이를테면 적지 않이 참혹하다. 나는 아마 이 숙명적 업원을 짊어지고 한평생을 내리 번민해야 하려나 보다. 나는 형상 없는 모던보이다 라는 것이 누구든지 내 꼴을 보면 돌아서고 싶을 것이다. 내가 이래봬도 체중이 14관이나 있다고 일러드리면 귀하는 알아차리겠소. 즉 이 척신이 총알을 집어 먹기로니 좀처럼 나기 어려운 동굴을 보이는 것은 말하자면 나는 전혀 내수에 무게가 있다. 이것이 기하가 나를 겁낼 중요한 비밀이에다. 그러니까 어차 어피에
일은 운명에 파문이 없는 듯이 이렇게까지 전개하고 말았으니 내 목적이라는 것을 피력할 필요도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윤, 이미, 그리고 나, 누가 제일 미운가? 즉 나는 누구 편이냐는 말이다. 어쩔까? 나는 한 번만 똑똑히 말하고 싶지만 또한 그만두는 것이 옳은가도 싶으니 그럼 내 예의와 풍봉을 확립해야겠다. 지난 가을, 아니 늦은 여름 어느 날, 그 역사적인 날짜는 이미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만 나는 윤의 사무실에서 이른 아침부터 와 앉아있는 이미의 가련한 좌석을 발견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온 것이 아니라 가는 길인데 집에 아버지가 나가졌다고 야단치실까봐 무서워서 못 가고 그렇게 앉아있는 것을 나는 일찌감치 놓아 앉았구나 하고 문득 오해한 것이다. 그때 그 옷이다. 같은 슈위즈, 같은 드로즈, 같은 머리 쪽. 한 남자 또 한 남자. 이것은 안 된다. 너무나 어색해서 급히 내다버린 모양인데 나는 좀 엄청나다고 생각한다. 대체 나는 그런 부유한 이데올로기를 마음 놓고 양해하기 어렵다. 그뿐 아니다. 첫째, 나의 태도 문제다. 그 시절에 나는 무엇을 하고 세월을 보냈더냐. 내게는 세월조차 없다. 나는 들창에 어둑어둑한 것을 드나드는 안집 어린애에게 일전씩 주워가면서 물었다. 예, 아침이냐? 저녁이냐? 나는 또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생각이 나질 않는다. 이슬을 받아먹었나? 설마? 이런 나에게 이미는 부질없이 체면을 차리려 든 것이다. 가련하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시절에 나는 제가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를 모르고 지냈다면 그것이 듣는 사람을 능히 속일 수 있나? 거짓부렁이리라. 나는 걷잡을 수 없이 피부로 거짓부렁이를 해버릇하느라고 인제는 저도 눈치채지 못하는 틈을 타서 이렇게 허망한 거짓부렁이를 엉덩방아 찢듯이 해 넘기는 모양인데 만일 그렇다면 나는 큰일 났다. 그러기에 사실 오늘 아침에는 배가 고프다. 이것으로 미루면 아까 이미가 스커트, 슬립, 드로즈 등 속을 모조리 내다버리고 들어왔더라는 소개조차가 필연 거짓말일 것이다. 그것은 내 인색한 애정의 타산이 이미더러 너 왜 그러지 않았더냐 하고 암암리에 퉁명 심술을 부려 본 것인 줄 나는 믿는다. 그러나 발음 안 되는 글자처럼 생동생동한 이미는 내 손톱을 열심으로 깎아주고 있다. 맹수가 가축이 되려면 이 흉악한 도가를 전달해 버려야 한다는 미술적인 권유에 틀림없다. 이런 일방 나는 못났게도 아유 배고파 하고 여지없이 소박한 얼굴을 이미에게 디밀면서 아침이냐 저녁이냐 과연 이것만은 묻지 않았다. 신부는 어디까지든지 귀엽다. 돋보기를 가지고 보아도 이 가련한 일타화의 나이를 알아내기는 어려우리라. 나는 내 실망에 수비하기 위하여 17이라고 넉넉 잡아준다. 그러나 내 귀에다 속삭이기를 22살이나 나요? 어림없이 그러지 마세요. 그만하면 알 텐데 부러 그러시죠? 이 가련한 신부가 지금 적수 공권으로 나갔다. 내 짐작에 쌀과 나무와 쑥과 반찬거리를 장만하러 나간 것일 것이다. 그동안 나는 심심하다. 안집 어린 애기 불러서 같이 놀까 하고 전에 없이 불렀더니
얼른 안아서 내 방 미닫이를 열고 아침이에요. 그런다. 오늘부터 일전 안 준다. 나는 다시는 이 어린애와는 놀 수 없게 되었구나 하고 나 할 수 없어서 덮어놓고 성이 잔뜩 난 얼굴을 해보이고는 뺨치듯이 방 미닫이를 딱 닫아버렸다. 눈을 감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자니까 으아 하고 그 어린애 우는 소리가 앞마당으로 멀어가면서 들려왔다. 나는 오랫동안을 혼자서 덜덜 떨었다. 몸에서 우유내가 난다. 나는 서서히 내 활력을 정리하여 가면서 이미에게 주의한다. 또 갓난아기 같아서 썩 좋다. 목장까지 갔다 왔지요? 그래서 카스텔라와 사냥류를 책보에 싸가지고 왔다. 집시족 아침 갔다. 그리고 나서도 나는 내 본능 이외의 것을 짓거리지 않았나 보다. 어이, 목말라 죽겠네. 대개 이렇다. 이 목장에 가까운 교회에는 전등도 수도도 없다. 수도 대신에 펌프, 물을 길러 갔다 오더니 운다. 우는 줄만 알았더니 웃는다. 조론 하고 보면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다. 그러고도 웃고 있다. 거기 누지 말까? 아, 조그만 게 나더러. 너 단발했구나? 학교 가니? 그리겠지? 고개 날채 동무로 하나 봐. 참, 내 어이없어서. 그래, 난 안 간단다. 그랬더니 요게 또 헌다는 소리. 나 발 씻게. 물 좀 끼얹어 주려무나 이게. 아, 이러겠지. 그래, 내 물을 한 통 그냥 막 쫙쫙 끼얹어 줬지. 그랬더니 너도 발 씻으래. 난 이따가 씻는단다. 그러고 왔어. 글쎄, 내 기가 막혀. 누구나 쏘가서는 안 된다. 햇수로 6해 전에 이 여인은 정말 있지. 처녀대로 있기는 성가셨어. 말하자면 헐값에. 즉 아무렇게나 내어주신 분이시다. 그동안 만 5개년 이분은 휴게라는 것을 모른다. 그런 줄 알아야 하고 또 알고 있어도 나는 때마치 변덕이 났어. 가만있자. 그거 얼마 들었더라? 나스미 캉이 2개에 제 아무리 비싸야 20전. 옳지. 깜빡 잊어버렸다. 초 한 가락에 20전, 카스텔라 20전. 사냥류는 어떻게 해서 그런지 그저 43전인데. 어이쿠. 어이쿠는 뭐이 어이쿠예요? 그놈이 아무 수로도 재해지질 않는군. 그래. 소수? 옳다. 신통하다. 신통해라. 거린 반대. 이런 정경마저 불쑥 내어놓는 날이면 이번 복수행위는 완벽으로 흐지부지하리라. 적어도 완벽에 가깝기는 하리라. 한 사람의 여인이 내게 그 숙명을 공개해 주었다면 그렇게 쉽사리 공개를 받은 참여를 듣는 신부 같은 지혜에 있어서 보았다고 자랑해도 좋은. 나는 비교적 행복스러웠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어디까지든지 약다. 약이니까 그렇게 거저 먹게 내 행복을 얼굴에 나타내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로직을 불언 실행하기 위하여서만으로도 내가 그 구중중한 수염을 깎지 않은 것은 지당한 중에도 지당한 맵시일 것이다. 그래도 이 우둔한 여인은 내 얼굴에 더덕더덕 붙은 바 추를 지적하지 않는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숙명을 공개하던 구실도 헛되거니와 그 여인의 애정이 부족한 탓이리라. 아니, 전혀 없다. 나는 바른 대로 말하면 애정 같은 것은 희망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결혼한 이튿날
신부를 데리고 외출했다가 다행히 길에서 그 신부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내가 그럼 밤잠을 못 자고 찾을까? 그때 가령 이런 엄청난 글발이 날아들어왔다고 내가 은근히 희망한다. 소생이 모월 모일 길에서 주운 바 소녀는 귀하의 신부임이 확실한 듯하기에 통지하오니 찾아가시오. 그래도 나는 고집을 부리고 안 간다. 발이 있으면 오겠지 하고 나의 염두에는 그저 왕량한 자유가 있을 뿐이다. 돈지갑을 어느 포켓에 넣었는지 모르는 사람만이 용이하게 돈지갑을 잃어버릴 수 있듯이 나는 길을 걸으면서도 결코 신부 임의에 대하여 주의를 하지 않기로 주의한다. 또 사실 나는 좀 편두통이다. 5월에 교회의 길은 좀 눈이 부셔서 실없이 어찔어찔하다. 주막 앞편 이런 느낌이다. 이미는 결코 결혼 이튿날 걷는 길을 앞서지 않으니 임의로 치면 이날 사실 가볼 만한 데가 없다는 것일까? 이미는 그럼 뜻밖에도 고독하던가? 닿는 말에 한층 채찍을 내려오는 형상. 이미의 작은 보폭이 어디 어느 지점에서 졸도를 하나 보고 싶기도 했어. 좀 심청맞으나 차분참 걸었던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떡없다. 내 상식으로 하면 귀한 사람이 가축을 끌고 소유하려 할 때 을에 가축이 앞선다는 것이다. 앞서가는 데가 놀라야 하나. 이 경우에 그러면 그렇지 하고 까딱도 하지 않아야 더 점잖은가. 아직은 했건만은 어언간 없어졌다. 나는 내 고독과 내 노년을 생각하고 거기는 은행벽 모퉁이인 것도 채 인식하지도 못하는 중 서서 그래도 서너 번은 뒤 혹은 양 곁을 둘러보았다. 단발 양장의 소녀는 마침 드물다. 이만하면 유실이고 닥쳐야 할 일이 척 닥쳐왔을 때 나는 내 갈팡질팡하는 육신을 수습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는 은행 정문으로부터 마술처럼 나온다. 화일이 아까보다는 사뭇 무거워 보이기도 하는데 이상스럽지는 않다. 10원짜리를 죄다 10전짜리로 바꿨지. 이거 좀 봐. 이만큼이야. 주머니에다 놓으세요. 주막 앞편이라는 상쾌한 내 어이에 드디어 슬럼프가 왔다는 것이다.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대담하게 그럴성 싶은 표정을 이 소녀 앞에서 하는 수는 없다. 그래서 얼른 수번이어 균형된 보조가 똑같은 목적을 향하여 걸었다면 겉으로 보기에 친화하기도 하련만 나는 내 마음에 인내를 명령하여 놓고 패러독스에 의한 복수에 착수한다. 얼마나 이런 암상은 참다. 계산은 말잔다. 애정은 애초부터 없었다는 증거. 그러나 내 입에서 복수라는 말이 떨어진 이상 나만은 내 임에게 대한 애정을 있다고 우길 수 있는 것이다. 보자. 얼마간 피곤한 내 두 발과 이미의 한 켤레 하일이 윤혜의 집 문간에 가 서게 되었는데도 깜찍스럽게 이미가 성을 안는다. 안 차고 겸하여 달아지기도 하다. 윤은 부재요. 그러면 내가 뜻하지 않고 이미의 안색을 살필 기회가 온 것이기에 PM 5시까지 다이몬드로 오기를 이렇게 적어서 안점자기에게 전하고 흘낏 임을 노려보았더니 얼떨결에 색소가 없는 혈액이라는 설명할 수사학을
나는 내가 마치 이미 편인 것처럼 민첩하게 찾아 놓았다. 폭풍이 눈앞에 온 경우에도 얼굴빛이 변해지지 않는 그런 얼굴이야말로 인간고의 근원이리라. 실로 나는 울창한 삶인 속을 진종일 헤맸고 끝끝내 한 나무의 인상을 훔쳐 오지 못한 환각의 인이다. 무수한 표정의 말뚝이 공동묘지처럼 내게는 똑같아 보이기만 하니 멀리 이 분주한 초조를 어떻게 점잔을 빼어서 구하느냐. 다이몬드 다방 문 앞에서 너무 머뭇머뭇하느라고 들어가지 못하고 말기는 처음이다. 윤이 오면 다이몬드 보이 녀석은 윤가 이미 여기서 그늘을 사랑하는 부부인 것까지도 알고 하니까 나는 다시 내 필적을 PM 6시까지 집으로 저녁을 토식하러 가리려다 물경 붙여 주고 나왔다. 나온 것은 나왔다 뿐이지 더티 독이라는 가증한 장난감을 살 의사는 없다. 그것은 다만 10원짜리 체인지와 아울러 이미 분간 못할 천우에서 나온 경증의 도박이리라. 6시에 일어난 사건에서 나는 완전히 실각했다. 가령 내가 윤더러. 아, 이꾼 그래? 다이몬드에 갔던가? 게다 6시 어깨 밥 달라고 적어놨는데 밥이라면 술이 붙으렸다. 아, 갔지. 가고 말고. 밥은 예편내가 어딜 가서 아직 안 됐고 술은 미리 먹고 왔고. 첫째, 윤은 다이몬드까지 안 갔다. 그 안잠자기 말이 아이고 댕겨가신 지 5분도 못 됐어. 들어오셨어. 여태 기다리셨는데요. PM 5시는 즉 말하자면 나를 힘써 만날 것이 없다는 태도다. 대단히 교만하다. 이러려다 그만두어야 했다. 나는 그 대신 배를 좀 불쑥 앞으로 내어밀고 내 아내를 소개하지. 이름은 임미. 아내? 허, 착각을 일으켰군 그래. 내 짐작 같아서는 그게 내 아내 비슷도 한데. 내가 더 미안한 말 한마디만 할까? 이따위 소푼째리 소설을 쓰느라고 내가 만년필을 지이지 않았겠나. 추억이라는 건 요컨대 이 만년필만큼 더 손에 집적 잡히는 게 아니란 내 학설이지. 어때? 먹다 남길 걸 모르고 집어먹었네 그려. 자넨 자고로 기족 취미는 아니라니까. 아따, 자네 이생이 부족한 체하고 그저 그대로 견디게 그려. 내게 암만 퉁명을 부려낸들 또 한 번 줬다 버린 만년필 인자서 어쩌겠나. 내 얼굴은 단박 잠잠하다. 할 말이 없다. 핑계삼아 내 포켓에서 더티독을 꺼내놓고 스프링을 감아준다. 한 마리의 그레이 하운드가 제 몸집만이나 한 구두 한 짝을 물고 늘어져서 흔든다. 죽도록 흔들어도 구두는 구두대로 개는 개대로 강철의 위치를 변경하는 수가 없는 것이 딱하기가 짝이 없고 또 내가 더럽다. 더티는 더럽다는 말인가? 초조하다는 말인가? 이 글자의 위압에 난 참 견딜 수가 없다. 아닌 게 아니라 나도 깜짝 놀랐네. 놀란 것이 지혜가 내 댕겨 들어오니까 한다는 소리가 한 40대 때는 이가 17, 8대는 새악씨를 데리고 날 찾아왔더라고. 딸고 기도한데 또 첩걷기도 하더라고. 종이 조각을 봐도 자네 이름은 안 썼으니 누군지 알 수 없고 덮어놓고 다이몬드로 찾아갔다가 또 혹시 실수하지나 않을까봐 얘기 그만 내버려둬라. 제놈이 누군든 간에 날 보고 싶으면 찾아오겠지 하고 기다리던 차에 이건 좀 일이 제대로 되질 않은 것 같기도 허예. 어째?
나는 좋은 기회에 이미를 한번 어디 돌아다 보았다. 어족이나 다름없이 뭉툭한 채 그 이 두 남자를 건드렸다 말았다. 한 손을 솜씨 있게 놀려 더티독 스프링을 감아주고 있다. 이것이 나로서 성화가 날 일이 아니면 죄 시인이다. 나는 하기를 면하고 싶어도 다음에 내 무너져 들어가는 육체를 지지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공부하지 않고는 이 구중중한 아를 모른 채 할 수는 없다. 명시. 여자란 과연 전에처럼 남자를 철두철미 쳐다보라는 의무를 사상의 성결 조건으로 하는 탄성체던가. 다음 순간 내 최후의 취미가 가축은 이제는 싫다. 이렇게 쾌히 부르짖은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망각의 벌판에 다 내다 던지고 얄짤한 취미 한 풀만을 질질 끌고 다니는 자기 자신 문지방을 이제는 넘어 나오고 싶어졌다. 우한. 유리 속에서 웃는 그런 불길한 유령의 웃음은 싫다. 이제는 소리를 가장 쾌활하게 질러서 손으로 만지려면 만져지는 그런 웃음을 웃고 싶은 것이다. 우한이 있는 것도 아니요, 우한이 없는 것도 아니요. 나는 심야에 차도에 내려선 초연한 성격으로 이런 속된 혼탁에서 돌아서 보았으면 그러기에는 이번에 적잖이 기술을 유했다. 칼로 물을 베듯이. 아차, 나는 티가 월급이군 그래 잊어버렸구나. 하건만 나는 덜 베앗아 놓은 것이 혀에 미꾸라지처럼 걸려서 근질근질하다. 유는 혹은 식물과 같이 인문을 떠난 방탕조끼를 입었나. 그러나 윤, 들어보게. 자네가 모조리 핥았다는 이미의 나체는 그건 이미가 목욕할 때 입는 비누 드레스나 마찬가지일세. 지금 아니 전무후무하게 이미 벌거숭이는 내게 독점된 걸세. 그러게 자넨 그만큼 해두고 그 병정구두 같은 교만을 좀 버리란 말일세. 알아듣겠나? 유는 낙조를 받은 것처럼 얼굴이 불카하다. 거기 조수가 지방처럼 윤이 나서 만연하는 것이 내 전투력을 재채기 시킨다. 유는 내가 불쌍하다는 듯이. 내가 이만큼까지 사양하는데 자네가 공연히 자꾸 그러면 또 모르네. 내 성가셔서 자네 따기 한 대 좀 갈길런지도. 이런 어리석어 빠진 논쟁을 왜 내게 재판을 청하지 않느냐는 듯이 그레이 하운드가 구두를 기껏 흔들다가 그치는 것을 보아 이미는 무용의 어떤 포즈 같은 손짓으로. 지가 듀스의 여신입니다. 둘이 어디 모가지를 한번 바꿔붙여 보시죠. 안 되죠? 그러니 그만들 두시란 말입니다. 윤한테 내어진 육체는 거기에 해당한 정조가 법률처럼 붙어갔던 거고요. 또 지가 어저께 결혼했다고 여기에 해당한 정조가 따라왔으니까 뽐낼 것도 없는 거고 질투할 것도 없는 거고. 그러지 말고 같은 선수들끼리 악수나 하시죠. 네? 윤관아는 악수하지 않았다. 악수 이상의 통봉이 유는 몰라도 적어도 내 위에는 내려앉았던 것이니까. 이것은 여기 앉았다가 밴댕이처럼 납작해질 징조가 아닌가. 겁이 차츰차츰 나서 나는 벌떡 일어나면서 들창 밖으로 침을 탁 베앗을까 하다가 잡은 참. 그렇지만 자네는 망금을 기울여도 이젠 이미 나체 스냅 하나 보기도 어려울 줄 알게. 조금 더 사양할 게 없이
그거로 나하고 병행해서 온전한 정의를 유지하는 게 어떤가? 하니까 이착 10번 한 놈이 아무래도 1착 단 한 번 한 놈 앞에서 고개를 못 드는 법일세. 자네도 그만한 예의 좀 분간이 쓸 듯한데 왜 그리 바들짝 하나, 응? 그러고 그 만금이니 만만금이니 하는 건 또 다 뭔가? 나라는 사람 말일세. 자세히 듣게. 여자가 날 싫어하면 할수록 좋아하는 체하고 쫓아댕기다가도 그 여자가 섣불리 그럼 하고 좋아하는 낯을 단 한 번 하는 날에는, 즉 말하자면 마지막 물건을 단 한 번 건드리고 난 다음엔 당장 눈앞에서 그 여자가 싫어지는 성질일세. 그건 자네가 아주 바로 정의가 어쩌니 하지만 이거야말로 내 정의에서 우러나오는 걸세. 대체 난 나보다 낮은 인간이 싫으해. 여자가 한번 제 마지막 것을 구경시킨 다음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밑으로 내려가서 그 남자를 쳐다보기 시작이거든. 난 이게 견딜 수 없기 싫단 그 말일세. 나는 그제야 사뭇 돌아섰다. 그만큼 정밀한 모욕에는 더 견디기 어려웠어. 유는 새로 담배에 불을 붙여 물더니 주머니를 뒤적뒤적한다. 나를 살해하기 위한 흉기를 찾는 것일까? 담뱃불은 이미 붙었는데. 여기 10원 있네. 가서 가난한 티군 졸르지 말고 자네가 티군한테 한 잔 사주게나. 자네는 오늘 그 자네 서푼째리 체면 때문에 꽤 우울해진 모양이니 자네 소위 신부하고 같이 있다가는 좀 위험할걸. 그러니까 말일세, 그 신부는 내 오늘 같이 키네마를 모시고 갈 테니 안 할 말로 잠시 빌리게. 응? 왜? 마음이 꺼림직한가? 너무 세밀하게 내 행동을 지정하지 말게. 하여간 난 혼자 좀 나가야겠으니 이미 윤군하고 키네마 가지. 응, 키네마 좋아하지 왜? 하고 말끝이 채 맺기 전에 이미 뾰루통하면서, 이미 남편을 그렇게 마음대로 동정하거나 자선하거나 할 권리는 남에겐 더군다나 없습니다. 자, 그거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 있어요. 하고 내어놓은 무수한 10전짜리. 야, 이거 봐라. 유는 담뱃불을 재떨리에다 벌레 죽이듯이 꼭꼭 이기면서 좀처럼 웃음을 얼굴에서 걷지 않는다. 나도 사실 속으로 하하, 야, 요것 봐라, 안 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도 웃어 보였다. 그리고는 임의 등을 어루만져 주고 그 백동화를 한 움큼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과연 윤의 집을 나서는 길이다. 이따 파할 임시해서 내 키네마 문 밖에서 기다리지. 어디지? 단송사. 헌데 말이 났으니 말이지. 난 오늘 친구한테 술값 깨지는 권리를 완전히 구속당했는걸. 적어도 백보가량은 앞에 매음을 돌았다. 무던히 어지러워서 비척비척하기까지 한 것을 나는 아무에게도 자랑할 수는 없다. 다음은 텍스트라는 소재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여성 이미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변론하듯이 합리화시키면서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요. 그 이미가 한 말에 대한 평이 뒤에 붙습니다. 마치 피고인과 판사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처럼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부분 시작하겠습니다. 텍스트.
불장난? 정조 책임이 없는 불장난이면 저는 즐겨합니다. 저를 믿어주시나요? 정조 책임이 생기는 나절에 벌써 이 불장난의 기억을 저의 양심의 힘이 말살하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평. 이것은 분명히 다음에 서술되는 같은 의미의 서술 때문에 의미의 영양 거짓부렁이가 되고 많은 일이다. 즉, 정조 책임이 있을 때에도 다음 같은 방법에 의하여 불장난은 주관적으로만이지만 용서될 줄 압니다. 즉, 아내면 남편에게, 남편이면 아내에게 무슨 특수한 전술로든지 깜짝하지 모르게 그렇게 스무드하게 불장난을 하는데 하고 나도 이렇다 할 형적은 꼭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주관적으로 이것이 용납되지 않는 경우에 하였다면 그것은 죄요 고통일 줄 압니다. 저는 죄도 알고 고통도 알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려울까 합니다. 믿으시나요? 믿어주세요. 평. 여기서도 끝으로 어렵다는 대문 부근이 분명히 거짓부렁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역시 같은 의미의 필적. 이런 잠재의식, 탈로 현상에 의하여 확실하다. 불장난을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는 성질이 아주 다릅니다. 그것은 컨디션 여하에 좌우되지는 않겠죠. 그러니 어떻다는 말이냐고 그러십니까? 일러드리죠. 기뻐해 주세요. 저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자각된 연애니까요. 안 하는 경우에 못하는 것을 간망하고 있노라면 좋은 어휘가 생각납니다. 구토. 저는 이것은 견딜 수 없는 육체적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온갖 자연 발생적 자태가 저에게는 어째 유치만년의 넝마조각 같습니다. 기뻐해 주세요. 저를 이런 원근법에 쫓아서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 나는 싫어도 요만큼 다가선 위치에서 임의를 서류하려드는 대시의 자세를 취소해야 하겠다. 안 하는 것은 못하는 것보다 교양, 지식, 이런 척도로 따져서 높다. 그러나 안 한다는 것은 내가 빚어내는 기후 여하에 빙자해서 언제든지 아무 겸손이라든가 주저없이 불장난을 할 수 있다는 조건부 계약을 차도북판에 안전지대에 설치하듯이 강요하고 있는 징조에 틀림은 없다. 나 스스로도 불쾌할 에필로그로 기아들을 인도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박빙을 밟는 듯한 회화를 조직하마. 너는 내 말 맞다나 두 사람의 남자 혹은 사실에 있어서는 그 이상 훨씬 더 많은 남자에게 내주었던 육체를 걸머쥐고 그렇게도 호기 있게 또 정정당당하게 내 성문을 틈입할 수가 있는 것이 그래 철면피가 아니란 말이냐? 당신은 무수한 매춘부에게 당신 말 맞다나 고귀한 육체를 염가로 구경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죠? 너는 이런 사회조직을 깜빡 잊어버렸구나. 여기를 너는 서장으로 아느냐? 그렇지 않으면 남자도 포유 행위를 하던 피테칸트로푸스 시대로 아느냐? 가소롭구나. 미안하오나 남자에게는 육체라는 관념이 없다. 알아듣느냐? 미안하오나 당신이야말로 이런 사회조직을 어째 급속도로 역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조라는 것은 1:1의 확립에 있습니다. 약탈 결혼이 지금도 있는 줄 아십니까?
육체에 대한 남자의 권한에서 이 질투는 무슨 걸레 조각 같은 교양 나부랭이가 아니다. 본능이다. 너는 이 본능을 무시하거나 그 치기만만한 교양의 장갑으로 정리하거나 하는 재주가 통용될 줄 아느냐? 그럼 저도 평등하고 온순하게 당신이 정의하시는 본능에 의해서 당신의 과거를 질투하겠습니다. 자, 우리 숫자로 따져보실까요? 평. 여기서부터는 내 교재에는 없다. 신선한 도덕을 기대하면서 내 구태의연하다고 할 만도 한 관록을 벌이겠노라. 다만 내가 이제부터 내 부족하나마나 노력에 의하여 획득해야 할 것은 내가 탈피할 수 있을 만한 지식의 구매다. 나는 내가 환갑을 지난 몇 해 후 내 무릎이 일어서는 날까지는 내 오크제로 만든 포도송이 같은 손자들을 거느리고 끽다잠에 가고 싶다. 네, 아라모드는 손자들의 그것과 태연히 맞서고 싶은 현재의 내 비애다. 전질. 이러다가는 내 중립지대로만 알고 있던 건강술이 자칫하면 붕괴할 것 같은 위구가 적지 않다. 나는 조심조심 내 앉은 자리에 혹 유해한 곤충이나 서식하지 않는가 보살펴야 한다. 디군과 마주 앉아 싱거운 술을 마시고 있는 동안 내 눈이 여간 축축하지 않았단다. 그도 그럴 밖에. 나는 시시각각으로 자살할 것을, 그것도 제 형편에 꼭 맞춰서 생각하고 있었으니 내가 받은 자결의 판결문 제목은 피고는 일조에 인생을 낭비하였느니라. 하루 피고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은 이 건곤의 경상비를 구태여 등기시키는 것이거늘 피고가 들어가고자 하는 쥐구녕이 거기 있으니 피고는 모름지기 그리 가서 꽁무니 쪽을 돌아다보지는 말지어다. 이렇다. 나는 내 언어가 이미 이 항막한 지상에서 탕진된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만치 정신은 공동이요 사상은 당장 빈곤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 유구한 세월을 무사히 수면하기 위하여 내가 몽상하는 정경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입을 다물고 꿀 항아지처럼 잠잠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몽골피의 형제가 발명한 경기구가 결과로 보아 공기보다 무거운 비행기의 발달을 해박 놓을 것이다. 그와 같이 또 공기보다 무거운 비행기 발명의 힌트의 출발점인 날개가 도리어 현재의 형태를 갖춘 비행기의 발달을 해박 놓았다고 할 수도 있다. 즉, 날개를 펄럭거려서 비행기를 날게 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차륜을 발명하는 대신에 말의 보행을 본떠서 자동차를 만들 국리로 바퀴 대신 기계 장치에 네 발이 달린 자동차를 발명했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억양도 아무것도 없는 사어다. 그럴 밖에 이것은 장 콕도의 말인 것도. 나는 그러나 내 말로는 그래도 내가 죽을 때까지의 단 하나의 절망, 아니 희망을 아마 텐스를 굳혀서 짓거려버린 기색이 있다. 나는 어떤 교수 작가를 비밀히 사랑하고 있소이다 그려. 그 교수 작가는 원고 한 줄에 반드시 한 자씩의 어자를 삽입하는 쾌활한 태만성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이 여인 앞에서는 내 추한 집 밖에는 할 수 있는 거둥의 심리적 여유가 없다. 이 여인은 다행히 경산부다. 그러나 고지 듣지 마라. 이것은 다음과 같은 내 면목을 유지하기 위해 발굴한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는 것이, 결이 나서 결혼하고 싶지도 저쪽에서 결혼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여인과 결혼해버린 탓으로 뜻밖에 나와 결혼하고 싶어 하던 다른 여인이 또 그 결이 나서 다른 남자와 결혼해버렸으니, 그야말로 나는 지금 일조에 파멸하는 결혼 위에 절입하고 있으니 일거에 삼첨일세 그려. 즉 이것이다. 티구는 암만 해도 내가 불쌍해 죽겠다는 듯이 나를 물끄러미 바라다 보더니, 자네 그중 어려운 외국으로 가게. 가서 비로소 말도 배우고 또 사람도 처음으로 사귀고 그리고 다시 차곡차곡 살기 시작하게. 그렇고 하는 게 자네 자살을 구할 수 있는 유일의 방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그럼 박정한가? 자살? 그럼 티군이 눈치챘던가? 이상스러워할 것도 없는 게 자네가 주머니에 칼을 넣고 댕기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네에게 자살하려는 의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겠나. 물론 이것도 내게 아니고 남한테서 꺼온 에피그램이지만, 여기 더 앉았다고는 보고처럼 탁 터질 것 같다. 아슬아슬한 때 나는 티군과 함께 바를 나와 알맞추 단성사 문 앞으로 가서 3분쯤 기다렸다. 윤과 이미가 1조, 2조 하는 문장처럼 나란히 나온다. 나는 티군과 같이 만춘 시사를 보겠다. 윤은 우물쭈물하는 것도 같더니 바통 가져가게 한다. 나는 이롭다. 나는 절을 하면서, 일척 선수여, 나를 열차가 연선의 소역을 잘디잔 바둑돌 묵살하고 통과하듯이 무시하고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순간 이미 얼굴에 독화가 핀다. 응당 그러리로다. 나는 이 척의 명예 같은 것은 요새쯤 내다 버리는 것이 좋았다. 그래 얼른 릴레이를 기권했다. 이 경우에도 어휘를 탕진한 불황자의 자격에서 공구 요코미스 리이치 씨의 출세를 사글세 내어온 것이다. 이미와 유는 인파 속으로 숨어버렸다. 갤러리 어둠 속에 티군과 어깨를 나란히 앉아서 신발 벗고 쉬는 인간 코미디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랫배가 몹시 아프다. 손바닥으로 꽉 누르면 밀려나가는 김이 입에서 홍소로 화해 터지려 든다. 나는 아편이 좀 생각났다. 나는 조심도 할 줄 모르는 야인이니까 반쯤 죽어야 껍적대지 않는다. 스크린에서는 죽어야 할 사람들은 안 죽으려 들고 죽지 않아도 좋은 사람들이 죽으려 야단인데, 수염난 사람이 수염을 혀로 핥듯이 만지작 하면서 이쪽을 향하더니 하는 소리다. 우리 의사는 죽으려 드는 사람을 부득부득 살려가면서도 살기 어려운 세상을 부득부득 살아가니 그 익살 맞지 않소? 말하자면 급달린 자동차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들 있다. 나는 차츰차츰 이 객 다 빠진 텅 빈 공기 속에 침몰하는 과실씨가 내 허리띠에 달린 것 같은 공포에 지질리면서 정신이 점점 몽롱에 들어가는 벽 뒤에 티구는 은근히 내 손에 한 자루 서슬퍼런 칼을 쥐어준다. 복수하라는 말이렸다. 윤을 찔러야 하나? 내 결정적 패배가 아닐까? 윤은 찌르기 싫다. 이미를 찔러야 하지.
나는 그 독합힌 눈초리를 망막에 영상한 채 왕생하다니 내 심장이 꽁꽁 얼어들어온다. 빠드득 빠드득 이가 갈린다. 아하, 그럼 자살을 권하는 모양이로군. 어려운데 어려워. 내 비겁을 조수하듯이 다음 순간 내 손에 무엇인가 뭉클 뜨뜻한 덩어리가 쥐어졌다. 그것은 서먹서먹한 표정의 나스미 캉. 어느 틈에 티구는 이것을 제 주머니에다 넣고 왔던고. 입에 침이 쫘르르 돌기 전에 내 눈에는 식은 컵에 어리는 이슬처럼 방울지지 않는 눈물이 핑 돌기 시작하였다.